공동선 시네마, 김용화 감독의 국가대표. 2009년 국가대표와 2021년 국가대표의 차이.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글쓴이 이동윤, 시나리오 작가, 영화 큐레이터. 2009년 작, 국가대표를 다시 보다. 스포츠 경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필연적으로 주인공들이 펼치는 경기의 승패 여부에 집중한다. 이는 기록에 따른 순위와 치열한 경쟁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스포츠의 생리적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2021년 7월 도쿄 올림픽에서도 확인되었듯 스포츠를 대하는 대중의 인식은 예전과 많이 바뀌어 있다. 2등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경쟁의식이 한국의 경제화를 이끌어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면서 등 심지어 예선 탈락을 했더라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오히려 그 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치하하는 여론들이 한국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희망적으로 그리게 만든다. 값진 4등이라는 말이 주는 힘은 단지 선수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숱한 실패를 맛봐야 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그것은 실패가 아님을, 실패한다 해도 괜찮을 수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한 세대가 앞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지 지금부터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며 문득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었다. 바로 김용화 감독의 국가대표. 2009년 당시 큰 흥행 성적을 기록하며 많은 화제를 낳았고, 이 작품을 계기로 스키점프에 대한 대중적 인식 또한 높아져 스포츠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다. 여전히 네이버 네티즌 평점은 9.13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작품임에는 분명하나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볼 때의 불편함이 이번 올림픽 경기를 둘러싼 대중적 반응과 너무 상반되게 다가와서 어쩌면 이제야 이 작품이 지닌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국가대표 선수의 욕망은 개인적인가? 사회적 모순의 결과물인가? 국가대표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1996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급조되고 경험 없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이 꾸려진다. 하지만 이대로 출전할 수는 없기에 미국 국가대표였던 밥을 팀으로 영입하는데, 그는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한국에 대한 일종의 혐오에 가까운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밥은 오합지졸 선수들을 무시하고 선수보다는 자신의 친엄마를 찾는 데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모든 스포츠 영화들이 그러하듯 마음이 맞지 않던 선수들은 결국 여러 계기를 통해 하나의 팀이 되고, 결국 자격을 갖춰 올림픽에 대한 부푼 꿈을 품는다. 하지만 결국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취소되고 팀도 해체될 위기를 겪는다. 어려움 끝에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도움 없이 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쟁취한다. 이야기의 서사는 전형적인 스포츠 영화의 관습을 그대로 이어간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모두 알파인 스키 경기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경기를 준비했는지 모두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대표를 볼 수밖에 없는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 그 이상의 다큐멘터리적 힘을 지닌 작품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국가대표는 분명 실제가 아닌 가상을 다룬다. 실제의 기반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안에서 펼쳐진 이야기들은 모두 가상이다. 하지만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불어안겨주는 어떤 감정들은 가상을 뛰어넘는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관객들은 가상 속 감정을 통해서 실제적 상황들을 더욱 적극 상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가 당시 관객들에게 불어넣어주는 문제적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바로 민족주의였다. 마지막 엔딩에서 팀원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몸을 맡긴다.
모든 선수들은 가파른 알파인 스키 점프대 위에 올라 금메달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다. 그들이 금메달을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인정 욕구 때문이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국 스키점프 선수들에겐 어떤 한 같은 게 맺혀져 있었다. 국가 지원조차 온전히 받지 못한 채 애물단지 취급받아야 했던 서러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끝까지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 더 나아가 밥은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들이 더해져서 진심으로 금메달을 욕망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그 누구도 그들에게 금메달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기에 선수들이 세운 목표는 전적으로 그들 개인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인정 욕구 이면에는 당시 대중들의 욕망이 스며들어 있다. 노력해도 결실을 보기 힘든 사회 구조, 철저한 자본의 계급 하에서 여러 차별과 억압이 자행되는 불합리함, 더 나아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비극적 상황을 겪어야만 했던 시대적 아픔들, 이 모든 요소들이 종합되어 영화 속 인물들에게 투영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욕망들은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니 사회적 모순의 결과물이라 여겨져야 한다. 더 이상 그 어떤 개인도 속죄제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 스키 점프대에 올라 금메달을 향해 뛰어내리는 선수들의 강렬한 의지는 과연 어디서부터 발현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 국가대표 선수였던 밥을 제외하면 이런 국제대회는 처음인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의 승리를 위해 점프대로 올라서는데 그 태도가 너무도 결연하게 다가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알파인 스키점프 경기가 지닌 위험성 때문이었다.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들은 사람의 목숨까지 내놓고 치러지진 않는다. 물론 큰 부상의 위험은 있을 수 있겠으나 목숨이 좌우되는 경기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알파인 스키는 각도와 높이, 경기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비전문가가 뛰어내린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극도의 위험성이 내재된 경기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스키 점프대 위로 올라가야 하는 선수들의 결연한 의지는 마치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병사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누가 과연 그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고 있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의 승리에 대한 욕망은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산물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스키 점프대 위로 올라가도록 요구하는 하는 내면의 압력 또한 사회적 압력이라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폭력성이 국가대표에서는 모두 각 개인들의 욕망으로 치부되어 버린다는 데 있다. 마지막 순간, 나이트클럽 웨이터였던 홍철은 뿌연 안개로 가득한 스키 점프대 위로 결연하게 올라선다. 한국 선수들은 그런 홍철을 쉽게 막지 못한다. 홍철이 스키 점프대 위로 올라가야 하는 무게감은 절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들 팀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지닌 무게감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홍철은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경기를 위해 점프대 위로 향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그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김용화 감독은 안개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불확실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하며 극적 긴장감을 높인다. 그들이 마주한 장애물은 단지 사회 시스템 내부에만 있지 않다.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까지도 그들의 경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 위기는 결국 홍철이 견뎌야 하는 압력의 무게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가늠케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결국 영화는 혼자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요인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철이 스키 점프대 위로 오르는 외로움은 어떤 의미에서 실체가 없다. 물론 한 선수 개인이 자신의 모든 노력에 대한 결실을 보고자 했던 그 숭고한 선택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죽음일 수도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어떤 숭고함도 한 존재의 죽음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죽음이 숭고함의 결과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마치 희생양을 통해서 공동체가 자신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원시시대의 부조리함과도 비견된다. 이성적 사고가 근간을 이루는 현대 사회라면 더 이상 그 어떤 개인도 속죄제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하지만 국가대표는 홍철의 희생을 통해서 관객 모두가 눈물 지었고 그들의 투쟁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도록 강요한다. 영화가 펼쳐놓은 판타지에 홀린 채 눈물 흘리며 그들을 향해 박수를 보낸 관객들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홍철의 희생에 대한 가해자들임에 분명하다. 모든 노력의 결과가 존중받고 숭고한 의미로 기록될 수 있기를. 다시 도쿄 올림픽으로 돌아와서 이번 시즌에서 가장 화제를 낳은 종목은 단연코 여자 배구였다. 올림픽 준비 기간부터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다 세계 순위 14위라는 핸디캡 속에서 4강 진출이라는 높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이미 기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주도한 김연경 선수는 다양한 미담을 쏟아내며 이번 결과에 1등 공신으로 회자되고 있다. 나는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은 모든 선택들이 국가대표 속 선수들의 투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연경 선수는 이미 선수 초기 시절부터 한국 체육계가 여자 배구 선수들을 대했던 억압과 차별을 가만두고 보지 않았었다. 특히 비인기 종목으로서 여자 배구가 더욱 많은 대중적 인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지속적인 선수 발굴을 위해서 장학금까지 지급했을 정도로 현재의 여자 배구가 있기까지 큰 견인의 역할을 맡아왔다. 어쩌면 이번 올림픽에서 반드시 메달을 따고 싶다고 욕망한 김연경 선수의 열망에는 이러한 한국 스포츠계가 지닌 여러 문제점들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여자 배구가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선수들에게 보상이 안겨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기에 그녀의 노력은 절대적으로 숭고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대중들 또한 그 노력을 알고 있기에 여자 배구팀이 메달을 따지 않더라도 응원하고 그 노력을 치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에게 패한 터키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무 심기 운동까지 펼치는 것 또한 김연경 선수의 노력과 그 속마음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가대표 위 결말은 결국 메달로 귀결되었다. 뒤집어서 만약 그들이 메달을 따지 않았다면 영화 국가대표는 나올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 현실 속 선수들은 주목받을 수 있었을까? 이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적어도 올해를 기점으로 이전까지의 모든 국제대회는 스타 선수, 인기 종목, 금메달이라는 요소들에만 언론과 대중이 주목해왔기 때문이다. 올해의 도쿄 올림픽이 더욱 값지게 다가온 이유는 여기에 있다. 어쩌면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수없이 희생되고 사라지고 거론조차 안 되는 시대를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분명 뛰어난 기록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따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명받지 못한 채 시대 속에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선수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시대를 살아왔음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조명받지 못했던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가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하고 이제라도 작은 노력의 결과들까지도 의미화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 더 이상 국가대표 속 선수들처럼 희생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없는 시대 속에서 모든 노력의 결과가 존중받고 숭고한 의미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